자, 그런데 이게 재판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지난 7월 26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송인권 선고를 했습니다.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등 손실 혐의로 최종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 전 국장에게는 징역 2년 선고를 했는데, 이 선고 이유는 보면은 이 재판장이 이 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은 이 김대중 비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방향이었다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뭐가 관심이 있느냐? 왜 국정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썼느냐? 네. 이게 네. 뭐 예산법이라든지 이런 거 위반 아니냐? 그게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참 이상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핵 개발을 하는 북한을 도와주는 건데, 네. 그걸 알았다면 국정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되고, 최정업 차장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네. 안 하면은 네. 그건 직무유기다. 네. 이건 대북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 정치적으로 김대중 씨를 뭘 해보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아주 목이 쉬도록 10번을 토했는데, 그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은 이런 이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다른 나라에 같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루지를 않잖아요. 예, 이건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정보기관은 원래 비밀로 하는 거고, 네. 불법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오로지 거죠. 국가 이익을 위하여 하는 건데, 그럼 모사드가 지금 이란을 상대로 무슨 공작을 하는데 왜 당신 A 항목에 들어간 돈을 B 항목으로 썼느냐 해가지고 모사드 간부를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는 일은 없다고. 네. 네. 그런데 하여튼 이 재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요걸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때 이 최종업 차장의 이 최후 진술입니다. 최종업 차장. 이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인데요. 최후 진술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부에서 우리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DJ 비자금이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2009년 5월에 북경에서 정보가 들어왔고 2010년 4월에 들어왔고, 그런데 자진해서 보고를 해왔습니다. 자진해서 신고를 해왔다는 거죠. 네.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보자의 내용 증명, 그리고 왜 그런 첩보를 우리 정보관한테 제공했느냐. 그것도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보니까 동교동계에 인입이 돼가지고 비자금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깊이 인입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때 그 내용 증명을 보고 배경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 이제 내분이 났다 이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면 돈들은 전부 다 중국으로 도피시켜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의 명분으로 돈을 빼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펀딩을 받고 수익금을 평양과기대와 연변과기대로 해가지고 보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지시를 받고 3개월 반 만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원세훈 원장님 지시로 그렇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하고 미국 이런 팀을 만들어서 국세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만든 게 저희 전부입니다. 제가 범법자로서 문제가 있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직무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외 정보가 있고 국내 보안이 있는데, 첫째가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가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돈을 들여가든지 재물을 들여가든지. 그런데 이적행위는 국내 보안정부 업무상으로도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이게 국정원을 월권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네. 네. 월권을 자꾸 검찰에서는 국정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정치적으로 누구를 잡기 위해서 했다. 생사람 잡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이것을 자꾸 정치적인 공작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니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인데, 양심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이 태양과
같다. 이 말씀 하나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이때 비장한 최우신수 선생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징역 1년 6개월인데 이 말 들으니까 내가 최종업 차장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이건 알아보라고 그러지. 예. 조사를 하라. 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국정원 네.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라. 네. 또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라. 네. 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국세청을 통하면 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재판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 네. 그래서 아마 그 최종욱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예전에 국정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워낙 사명감이 강해가지고 아니 평이 좋은 사람이죠. 예, 네. 워낙 사명감이 강해가지고 아마 거의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으면 끝까지 규명을 했을 사람이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3개월 만에 이제 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특히 김승현 대북정보 공작국장 그분 육사 출신인데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은 그분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딱 평을 하더라고요. 김승현 국장도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은 이제 조금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성공을 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 됐다고 다 두 사람 다 아주 유능한 인재를 잃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또 다른 국정원에 이분들하고 같이 일했던 분은 물론 지금 퇴직한 상태지만은 오히려 이번 재판에서 잘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들이 공작금을 인마에 포켓한 게 없는 거라. 유용을 그죠? 예. 또 공작금을 양심적으로 써가지고 그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썼지. 예. 보통 여기서 자기 사적 용도로 썼다 하면 크게 당합니다. 네. 그죠? 네. 별건 수사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횡령하고 이래 되면 징역 몇 년 나온다고. 네. 근데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분들이 사심 없이 1억 달러 수표가 있고 눈에 보이는 1억 달러 수표가 있고 거의 법정에는 제출 안 됐잖아. 예, 법정에는 네. 그럼 1억 달러 수표 카피를 누가 갖고 있는지 그것도 미스테리인데 뭐 국정원이 갖고 있겠지만 이걸 보면은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고 네. 또 그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 정보니까 그러면 국정원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는 네.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아까 김원성 씨의 3천억과 함께 또 다른 판도라 상자가 지금 묻혀 있는 거 아닌가 보는데 근데 법정에 가면 기자를 못 만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기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에 출입을 기자들 출입을 금한 것도 아닌데. 보통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제보가 있는데 제보 없어요. 아, 예, 제보는 한 번 왔었습니다.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김홍업 관련된 동부 쪽에서 이제 그걸 취재를 했던 그 현지 교포신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위험한 부분 덜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원세훈 원장 시절에 이걸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도 안 했어요. 그죠? 네. 이걸 뭐 대통령 선거에 활용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 내부적으로 2단계 이상은 나가지 말자 해가지고 덮은 거라고. 예. 덮은 건데 자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는 게 또 김홍글 씨가 살아있고 네. 또 1억 달러라는 게 있다면은 이렇게 유추해석을 하겠 1억 달러 수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6억 달러의 비자금도 있다. 네. 자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그 1억 달러 수표가 US 뱅크인가 그렇게 US 뱅크에서 발행해가지고 LHL로 입금한 1억 달러 수표가 있다. 그게 뭐 누가 위조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 6억 달러도 있다고 봐야 된다. 네. 논리적으로 그렇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김홍걸 씨와는 어떤 관계냐? 네. 김홍걸 씨가 그 돈과는 어떤 관계냐? 이건 앞으로 취재를 해봐야 되고 네. 지금은 이 정권 하에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도 앞으로 미제 사건입니다. 미제 사건. 계속 이거 추적 안 합니까? 이제 조금 앞으로 이 규명하는 데까지 꼭 노력을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꼭 종지부를 찍고 싶습니다. 이거는. 머지않아 아마 최종업, 김승연 항소심 재판이 선고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넓게 보면은 국정원이 꼭 해야 될 일,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을 차단하기 위한 조사를 했다. 네. 근데 지금은 조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정권이 들어서서 그 사실을 안 거 아니에요? 네. 알았으면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지. 네. 왜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금이 6억 달러 아니면 13억 달러가 있다면 우선 이게 탈세와 관계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중에 또 북한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이것은 무슨 이적 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아주 크게 걸리죠. 네. 두 가지 범죄성이 있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지. 혐의가 있는 실체를 확인하고도 국가가 그걸 더 조사를 하지 않고 요새 정부에서 해외 나가 있는 뭐 빼내간 돈을 뭐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뭐 말이죠. 역외 탈세를 이제 뭐 다시 예, 그것도 하지 않고 네. 그럼 이 직무유기예요. 네.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직무유기라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해가 그 진실을 펴려고 하던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렸다. 감옥에 보내버렸다. 우리 시청자께서 이걸 들으면은, 아,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예. 하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수많은 기자들이 왜 이 사건에 이렇게 아주 폭발성이 있는 사건 취재는 에서 피하고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언론의 문제입니다. 네. 좀 반성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래서 기자를 취재를 했으니까 끝장을 한번 보기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요새 불간조선 유튜브 뭐 선전할 거 없어요? 많이 받아요. 일단은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검색 월간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냥 월간조선 한글로 치시고 TV는 알파벳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상단에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좀 검색과 그다음에 조회, 클릭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잡지라는 것은 교양을 유지하는 겁니다. 교양, 그죠? 네. 신문에서 다룰 수 없는 아주 긴 기사, 또 심층 취재 기사. 네. 그래서 좋은 잡지가 있는 나라는 그 지식인 사회가 아주 안정이 된다 그래요. 예. 일본에도 뭐 문해춘추라든지 네. 중앙공론이라든지 조금 성향은 왼쪽이지만 세카이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국도 신동아 월간조선이 과거에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유튜브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교양, 한국인이 무너지고 있는 교양을 재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특종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예. 그것을 월간조선 그리고 월간조선 유튜브에서 해주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